동해의 먼 수평선에 태양이 떠오르면 먼저 그 햇빛을 받는 고장이 바로 울산입니다. 고래잡이로 이름난 장생포를 지나 임진왜란 때 왜적과 싸워 이긴 학성공원에 오르면 태화강과 동천강의 어구가 평화롭게 내다보입니다. 이 두 개의 강을 끼고 넓게 자리 잡은 울산은 인구 8만의 농어촌을 겸한 이상적인 고장입니다. 널따란 평야, 그 사이를 흐르는 강, 그리고 수심이 깊은 바다는 공업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우리는 이를 버려둔 채 지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엔유 플러스의 진행을 맡은 전우수입니다. 네, 울산의 이모저모, 울산의 궁금증을 하나씩 찾아 나서서 현장에서 그 소식을 전하는 울산대학교의 그 명예교수로 계시는 한상규 교수로부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던 얘기, 궁금증을 하나씩 양파 껍질 벗기듯이 벗겨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한상규 교수님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한상근입니다. 저기 소개 좀 해주세요. 소개를 해야 될까요? 저는 울산 출신이고 울산대학교에서 25년간 근무를 했고 지금은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에 내려다 보이네요. 예. 기공식 현장, 발파 현장이 있는 곳이 맞습니다. 저기인데 드높이 조국의 근대화를 외치며 일어선 1962년 2월 3일 마침내 울산에는 우리나라 자립경제의 초석이 될 새로운 터전이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산만을 헤아리는 역사의 증인들이 모인 가운데 그 당시 국가재건 최고위 박정희 의장은 울산을 한국 최대 공업지구로 건설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왜 저기에서 기공식 행사를 했을까요? 이곳이 갖는 뭐 지리적인 이점들이 있어 보이는데. 있죠. 우선 이 자리가 그 일제시대부터 울산을 공업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 쭉 투자를 해왔는데요. 우리가 해방되기 직전까지 정유공장도 한 70% 정도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철도 같은 인프라가 갖춰지고 또 맞은편 SK 안에는 그 부두 시설도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 이제 당시 언덕이었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언덕이었는데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기 좋았고 가까이에 철도역이 두 곳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경개발 5개년 계획의 가장 그 핵심적인 개발 장소인 부지 일대가 정유공장을 비롯한 부지 일대가 잘 내려다 보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선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공단 조성이 되려고 하면은 각종 이제 입지 조건들이 참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조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아까 기존에 부두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것이 지금 그 부두. 그렇습니다. 이 현장 맞은편에 보시면 지금 부두가 보이는데요. 예. SK1부두라고 아마 그렇게 이름 붙여진 걸로 아는데 저 부두를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이미 조성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서쪽으로 조금 나가면 SK 부지 안에 장생포역이 있습니다. 아, 저 멀리 보이는 저 지점쯤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장생포역은 해방될 때까지는 완공은 되지 않았고 아하. 노반이라든가 기반 시설들은 갖춰져 있었고 언덕 뒤편 그러니까 삼양사가 있는 바로 옆에 지금도 울산항역이라는 화물선 전용역이 있습니다. 그 역은 이미 45년 초에 준공이 되어서 화물 열차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요 가까이에 전부 모여 있었죠. 박정희 그때 장군이었나요? 그 장군이었죠. 육군 대장이었죠. 예. 그분 일행들이 VIP 일행들이 이제 기공식 현장을 오기 위해서는 삼양사 옆에 있는 울산항역, 울산항역 거기에서 하차를 해서 예. 이렇게 이제 또 차량을 이용해서 이 근처로 이제 오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1962년 바로 2월 3일입니다. 2월 3일. 2월 3일 오후 1시부터 시기 시작이 돼가지고 2시 반쯤 끝이 났거든요. 그때 울산 시민도 여기 엄청나게 많이 모였습니다. 국가적 큰 행사였는데 사실 잊혀져 있었죠. 사실은 근데 이거 지금 기공식 현장이 그 특정 회사 건물 안에 들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나름대로 그것도 배경도 있죠. 예, 그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공장 건설에만 좀 이렇게 관심이 있었고 이 장소를 좀 후대에까지 기념하자는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특이하게도 울산시가 성격한 지 기초시가 성격한 지 30주년 되는 이제 92년 6월 1일 날
바로 기공식 현장에 자리 잡고 있는 동양나이론의 임직원들이 기념탑, 그러니까 기공식 기념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비석을 이제 세웠습니다. 그게 굉장히 이제 재밌고, 그 비석 덕분에 저 장소가 기공식 현장이라는 걸 우리가 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 기공식 현장 그 비석이 있는 그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한번 설명을 한번 다시 듣도록 하죠. 예, 가보시죠. 그나마 가까운 곳에서. 네, 근데 이게 무슨 행정 용어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출발지 기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이 비석은 말 그대로 말이죠. 한국공업입국 출발지, 즉 기공식을 울산공업센터를 결정하고 실제로 62년 2월 3일에 기공식을 한 현장이 이곳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념 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관에서 한 것이 아니고 네. 이게 지금 이 곳이 회사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회사 아니죠. 회사 정문 안쪽에 들어와서 지금 맞습니다. 예. 잔디밭 그 사이에 있는데 예. 일반 민간 기업에서 만들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과거에 동양나이론 울산 공장 자리거든요. 지금은 뭐 회사 이름이 약간 바뀌었습니다만은 동양나이론 임직원이 92년, 즉 울산시 승격 30주년이 되는 92년 6월 1일 날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개별 기업이 신기하게도 이런 장소를 기념하는 비석을 세웠고 또 자기 회사 부지 안에다가 또 이렇게 세웠다는 게 좀 특이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 먼저 만들어지고 네. 또 이 옆에 보면 이게 지금 공업센터 공업탑에도 가면 이쁜데, 두 장의 사진은 이제 행사를 끝내고 박정희 육군대장이 나가는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고요. 장면이고. 왼쪽에 있는 사진들은 다 삽을 들고 있는데 VIP들이 시삽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치사무는 공업탑이 있습니다만은 그날 이 자리에서 62년 2월 3일 그날 이 자리에서 육군대장 박정희가 읽었던 기공식 치사문을 현장에 비석에 새겨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석장의 그림은 사실은 이 동양나이론이 세운 이 비석의 존재가 이제 일반에게 알려지고 난 이후에 남구청에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2012년 지금 공업탑의 제2 그 선언문을 세울 때 아마 그 무렵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이면 92년하고 한 20년 정도 지난 났고요. 이후에 또 하나는 이제 2년만 지나면 이제 만 60주년이 되거든요. 이 기공식을 했던 만 60주년이 되니까 내년이면 이제 60년 차, 내후년은 이제 만 60주년 좀 기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업탑 그랬는데 예. 이름은 공업센터 기념탑이라고 돼요. 기념탑 예. 건립지입니다. 정식 명칭이 울산공업센터 기념탑입니다. 줄여서 이제 공업탑이라고 그러고요. 이 탑을 세운 날짜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67년 4월 20일. 그래서 탑을 세운 의미가 여기에 새겨졌습니다. 최지문입니다. 사실은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마치 우리 되게 나쁜 짓 하러 좀 들어온 사람처럼 돼 있는데. 예, 차가 하루 수만 대 돌아가는 로타리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올 수는 없죠. 왜냐하면 횡단보도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뭐 또 다른 장치 지하로 올라오거나 아니면 이제 공중으로 오는 그런 길도 없기 때문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울산공업센터 기념탑이라고 원래 이 탑의 이름이 정확하게 위에 새겨져 있고요. 밑에는 이제 62년 2월 3일 날 우리가 조금 전에 다녀온 매암동의 기공식 현장, 거기에서 읽었던 바로 기공식 치사문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이 4,000년 빈곤의 역사를 씻어내겠다는 거예요. 4,000년 빈곤. 그래서 민족 수건의 무기, 또 신라의 번영을 재현하려는 민족적인 욕구,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민족 재형의 터전을 닦는 거고, 또 국가 백년대계의 보고를 마련하고, 그래서 자손만대의 번영을 약속해서 민족적 골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는 말이 좀 재밌는 얘기예요. 공업 생산의 검은 연기가. 검은 이게- 연기 그럼 요즘에는 뭐 환경오염 이걸 그렇습니다. 내면서인데. 공해고 매연이죠. 근데 이때 우리는 검은 연기조차도 절절히 바랬던 거예요. 근데 뭐 사실 다른 얘기지만 62년에 기공식 하고요. 64년 5월 7일 날 정유공장이 정식을 준공합니다. 64년에. 근데 69년에 벌써 공해 배상 문제가 대두가 돼서 일간지에 보도가 돼요. 울산의 공해 문제가. 불과 2, 3년 전에. 네, 불과 5년 후에. 그래서 이 공업도시 건설이야말로 이 공업도시 건설의 그 성공과 실패가
민족 부기에 말이죠. 민족 부기에 판가름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 사실 울산이 지금 됐거든요. 대한민국의 현재의 경제 성장은 지금의 뭐 3만 달러 혹은 울산의 뭐 6만 달러 가까운 소득은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이 이때 그 치사문에서 발했던 내용들이 실현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엔 이제 선언문이 있군요. 이것도 그날 같은 날 육군대장 박정희가 역시 치사문 그 읽기 직전에 먼저 선언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울산을 공업센터로 지정한다는 그 선언문이 되겠습니다. 승리의 여신상인데 이 세 명의 그 인물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울산의 그 발전 성장을 담당하던 당시의 축입니다. 중요한 축. 여신이 바라보는 동쪽은 사실은 정확한 동이 아니고 공업단지로 들어가는 도로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남자가 서 있는 서쪽편 길은 지금은 이름이 문수로지만 부산으로 연결되는 7번 국도에서 꺾어서 들어오는 길, 즉 공업탑을 통과해서 이제 울산 공단과 연결해주는 그런 도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후면 이제 60주년 울산 공업센터 환갑이 됩니다. 그래서 환갑을 좀 기념할 필요가 있고, 환갑에 다시 또 비석을 세울 수는 없으니 환갑 기념으로 여기서 우리가 좀 약속을 받고 싶은 게, 제발 이 탑 안에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좀 들어와서 직접 볼 수 있게 그런 어떤 통로를 좀 만들어주는 계획을 좀 지금부터 했으면 좋겠다. 울산시에 바라고 싶어요. 멀리서만 뭐 있다던데 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접 와서 이렇게 보고 느끼고. 그러니까 아까 저기 그 기념탑 건립 취지문에 나왔듯이 우리가 그때까지 성공을 기념하고 앞으로 어떻게 잘해보자는 다짐을 담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은 탑이고, 또 이게 울산 시민을 상징한다기보다는 사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를 좀 제대로 알리려면 결국 탑이 서 있는 현장에